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화성 8차 사건 저지른 범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물론 과석방 됐습니다만. 네. 내가 안 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 마침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어저께 보도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재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네.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가족과 상의해서 재심 여부를 고려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재심 신청은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추후 이춘재 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면서 이제 본인이 재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본인이 아니라 검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검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재심 사유라는 게 그런데 법적으로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을 뭐 4번, 5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재심 사유가 딱 7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건의 경우는 한 2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첫 어떤 번째는 이제 본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확인된 때, 그러니까 이춘재 씨의 진술이, 그러니까 본인이 진범이라는 진술이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재심 사유가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윤모 씨는 계속 본인이 가혹행위를 당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러니까 경찰이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 2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존재하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혹행위에 대한 확정이라는 거는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자체가 그 부분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재심 사유가 인정이 될 텐데 본인 진술만으로는 윤모 씨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거고요. 만약에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이 사실은 뭐 가혹행위가 자백을 있었다라는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보고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이익 변경 금지. 예전에 본인이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만약 재심을 거쳐서 그래도 본인 윤모 씨가 범인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형이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손해볼 장사는 아니군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명예도 회복할 수 있고 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형사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춘재의 자백, 지금 이제 내가 했다, 내가 네. 진범이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만약에 재심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재심 개시 결정이란 절차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고요. 네. 그 결정을 받고 나면 실제로 다시 재판을 합니다. 재심 그렇죠. 재판. 그러니까 아주 2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재심 결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일단 다시 한번 재판을 해보자라는 일단 건데, 해보자. 네. 근데 이제 법률에 보면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입니다. 이 당시 윤모 씨의 재판에서 본인의 자백이 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른 범인의 자백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명백한 증거는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춘재 씨의 진술이 과연 얼마나 진실인가? 신빙성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본인이 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진범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들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겠네요. 범죄 현장의 어떤 상황,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은 뭔가의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예측하기 어렵고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액상 대마 등을 사서 밀반 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A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입니다. 지금 결심 공판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5년 구형을 했네요. 네, 검찰의 구형 사유는 이게 단순히 대마를 투약한 게 아니라 밀수를 했고 네. 그 수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해달라. 산행위 더하기 들여온 행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이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밀수한 행위 자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사실은 구형한 이제 겁니까? 최소형을 구형한 거죠. 근데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긴 한데 검찰이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는 구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한 건데 네. 이 이선호 씨가 가져온 변종 대마가 액상 카트리지 20개를 포함해서 약 180여 종입니다. 대량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게 대량이냐면 액상 카트리지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한 번 흡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하나당 나눠서. 150번 정도를 네. 흡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량이고 그래서 이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이 정도로 이제 대량을 수입한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선처를 호소했는데 자수한 점을 뭐 감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죠. 정확히는 이제 자수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분이 왜냐면 긴급 풀어줬다가. 예, 그렇죠. 긴급 체포됐다가 본인이 스스로 가서 구속을 시켜달라고 주장을 하면 맞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그 대신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아예 포기를 했는데요. 이런 점하고 본인의 이제 부인이 만삭이고 어릴 적 유학 중 교통사고로 철심을 박혀 있고 이게 근육 위축증이죠. 네. 그래서 부친하고 동일하게 유전병을 그 앓고 있는 점을 혈통의 고려해서 유전병이 이제 선처를 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사건들을 인천지법 사건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액상대마를 한 30개 정도 수입한 게 최근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마약 종류와 수량 그리고 초범인지 여부를 고려를 하는데 이선호 씨가 아무래도 초범이다 보니까 수량이 그 범위 안에 많기는 들어갈 하지만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예, 집행유예가 이제 선고될 재판부가 어떻게 가능성이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 달라질 수 같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